안녕하십니까. 나근사설 평생교육원 교장 강진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근막경선 12가지 중에 기초선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면 후방선, 표면 전방선, 외측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야기, 구조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조금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이 개별뼈대 근육 관점에서 조금 확장을 해볼 수 있는, 분명히 12가지의 근막경선이 자세성 기능과 운동에 대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세에 대한 기능은 근막경선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개별뼈대 근육 입장에서 등척성 수축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근막경선 입장에서 오른쪽 라테럴 레이즈를 덤벨을 들고 이렇게 자세 유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막경선 입장에서는 서서 드는 등척성 수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앉아서 드는 등척성 수축이 있겠죠. 그 관점이에요. 그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 평가할 때 오케이, 개별뼈대 근육이 아닌 근막경선 입장에서 자세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 서서 있는 자세와 앉아서 있는 자세를 평가해 볼 수 있겠다. 근막경선 입장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의 밸런스가, 서 있는 상태는 표면 전방선과 표면 후방선이 위에와 아래의 앞뒤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건데, 내가 시팅을 해버리게 되면 오른쪽 하지 쪽에 있는 표면 후방선과 왼쪽 하지 쪽에 있는 표면 전방선의 밸런스가 지금 깨진 상황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에서 스탠딩 상태에서의 예를 들면 룸바의 로도시스 정도와 시팅 상태에서의 룸바의 로도시스 정도의 차이, 소라식의 카이포시스의 차이, 서비칼의 로도시스의 차이, 이런 것들을 근막경선 입장에서 자세 관점에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자세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움직임도, 능동적인 움직임도 근막경선 입장에서 라테럴 레이즈를 여러분들이 스탠딩 상태에서, 또는 원레그 스탠딩 상태에서, 또는 시팅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에요. 패시브한 가동 범위도 마찬가지. 스탠딩 상태에서 패시브한 가동 범위, 그리고 시팅 상태에서 패시브한 가동 범위, 근막경선 입장에서 차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등척성 저항 관련해서 차이, 컨센트릭과 관련된 차이, 또는 이센트릭과 관련된 차이,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별뼈대 근육 입장에서 자세는 등척성 수축 관점으로 갖고 와서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 단 기준 자세를 바꾼다는 의미. 그 다음에 운동성도 컨센트릭 컨트랙션과 이센트릭 컨트랙션 관점에서 근막경선 입장에서 운동성 기능을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패시브한 가동 범위도 마찬가지 관점인 거고. 그래서 결국 12가지의 근막경선은 분명히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을 포함하고 있고 패시브한 거조도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기초해부학 관점으로, 개별뼈대 근육 관점으로 자세나 운동을 평가를 해봤는데 원인을 제대로 못 찾을 때, 요럴 때 근막경선 입장에서의 자세, 근막경선 입장에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메카니컬한 역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역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막경선 입장에서 조금 더 구조적인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여기서 저항의 차이를 좀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덤벨로 하는 것과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온 저항에 대한 차이. 예를 들면 위팔 두갈래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위팔 두갈래근이 덤벨을 들고 이렇게 수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덤벨의 저항은 아래쪽이잖아. 중력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근데 케이블을 통한 저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팔 두갈래근을 구심성 수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저항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위팔 두갈래근을 자꾸 스트레칭 시키려고 하는 저항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저항을 매 순간 극복하면서 구심성 수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케이블을 통해서 저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차이들이 근막경선 입장에서도 그대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역학적인 개념들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희 채널 멤버십 안에서 운동학의 역학적인 기초 이런 시리즈, 운동학의 기능해부학적인 기초 이런 시리즈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영상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근막경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게 되면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2가지 근막경선을 제가 제대로 소개하고 있진 않은데
큰 틀, 어떤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알았던 걸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과정으로 제가 조금 영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액티브한 구조와 패시브한 구조가 섞여 있는 거구나. 그 12가지 근막경선의 표면 후방선, 표면 전방선, 외측선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 다 기능선이에요. 다 기능선이라 그래서 자세성 기능은 없나요? 기능선들은 다 운동성 기능만 있나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자세의 기능과 운동의 기능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자세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개별뼈대 근육에서 학습하셨던 등척성 수축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운동에 대한 기능은 편심성 수축 또는 구심성 수축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 다만 운동에 대한 기능을 따르더라도 패시브한 구조도 다 기능을 하는 거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덮여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근막경선 입장에서 자세나 움직임들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겠지만 12가지의 근막경선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구조만 알고 있으면 평가하는 건 얘네들의 뻣뻣함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등척선 수축들을 해보고 컨센트릭 수축을 해보고 이센트릭 수축들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속도나 저항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 드리면 이제 나머지가 다 기능선들인데 그 기능선들을 이름들을 조금 달리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다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 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선선은 뭐냐? 나선 형태로 띠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뒤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발로 내려오면 오른발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측 나선선, 왼발로 내려와서 올라가게 되면 좌측 나선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측 나선선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측 나선선은 오른발로 내려가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오른발로 내려갈 때 이름이 나선선이라고 했다 보니까 오른발로 내려가기 위해서 나선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오른쪽 널판등을 통해서 왼쪽 롬보이디우스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왼쪽 전거근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왼쪽 외복사근으로 연결이 돼요. 얘가 오른쪽 내복사근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하지 쪽으로 내려가서 뒤로 올라와서 척추세운 근육을 타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 관점이 우측 나선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자세한 구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학습을 하고 우측 나선선 같은 경우에 띠 타고 올라올 때 햄스트링 중에 바이셉스 피모리스 롱헤드를 타고 올라옵니다. 왼쪽은 당연히 왼쪽의 햄스트링 중에 바이셉스 피모리스 롱헤드 타고 올라오는 거고요. 그런 차이만 보이면 됩니다. 띠를 타고 나선형으로 몸통을 감싸고 올라오는구나. 오른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우측 나선선, 왼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좌측 나선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나선선이 같이 기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앞 강의에서 요거 스로잉 하는 거 봤던 거 있죠? 요건 오른쪽과 왼쪽 나선선이 같이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틱 모빌리티 한다거나 요럴 때는 오른쪽 나선선과 왼쪽 나선선 입장이 기량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하는 거죠. 오른쪽 전거근과 왼쪽 전거근의 기능이 지금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스파이럴 라인,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세성 관점에서 과도하게 나선선 입장에서 오른쪽 왼쪽이 좀 틀어져 있다. 나선선 입장에서 밸런스가 깨져 있다 라고 하면 앞에서 기억나세요? 기초선, 근막경선 입장에서 표면 후방선, 표면 전방선, 그 다음에 외측선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다른 데가 보상할 거다.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이제 나선선이 보상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선선, 오른발로 내려가면 우측 나선선, 왼발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좌측 나선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지선이 5, 6, 7, 8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앞쪽의 표면과 심부, 뒤쪽의 표면과 심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지선을 5, 6, 7, 8로 4개로 조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오른손이 있으니까 왼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좀 확장시키는 거고 오른쪽과 왼쪽의 상지선이 같이 기능을 한다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른쪽과 왼쪽이 연결되어서 뭔가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주시면 될 거고 표면에 있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인트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팔 두갈래근, 바이셉스와 트라이셉스는 기시정지 부위를 보게 되면 심부에서 기시를 한다. 그래서 근막경선 입장에서는 표면 상지선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바이셉스와 트라이셉스는 심부 상지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지선 전방에 표면에 있는 거, 심부에 있는 거, 상지선 후방에 표면에 있는 거, 심부에 있는 걸로 나눠지게 될 거다. 그래서 5, 6, 7, 8, 4개의 선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팩메이저 타고 여기 보시면 얘가 인터머스큘라 septum, 근육 경막을 타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육 경막을 타고 연결이 됐다가 전반적인 표면에 있는 전방 상지선은 전반적인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들로 갑니다. 이게 표면에 있는 전방 상지선이에요. 그러면 표면에 있는 거 말고 심부에 있는 건 이제 왼손으로 보여주고 있죠. 심부에 있는 건 얘 안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팩마이너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 뭐 코라코브라키알리스나 바이셉스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 전방 상지선은 엄지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 후방 상지선이에요. 트라페지우스, 델토이드, 트라이셉스는요 뒤에 있는 건데 아니 얘는 심부선에 해당이 된다고요. 근육 경막 타고 연결이 됐다가 전반적인 손가락, 손목 펴는 근육들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심부에 있는 상지선은 이제 이거 뜯어내게 되면 저기 레베이터 스카플라라든가 그 다음에 로테이터 커프류들 그 다음에 롬보이디우스 타고 트라이셉스가 나오고 새끼손가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근막경선 입장에서 뭐 골퍼스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근막경선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상지 같은 경우에 결국은 체간 쪽으로 여러분들 상지뼈는 아시겠지만 숄더 거들이라는 걸 통해서 클레비클 통해서 앞쪽으로 그 다음에 스카플라를 통해서 뒤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연결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뭔가 꽉 쥐고 큰 힘을 내려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이런 힘선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쪽에서는 이런 거. 이런 힘선들을 같은 선상에다 놓고 같이 기능을 해줘야 충분한 힘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4개의 상지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후방선, 표면 전방선, 외측선 요 3개 빼고 다 기능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진짜 기능선, 진짜 근막경선 입장에서 여러분들 하지, 골반, 체간, 상지로 연결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엘리트 운동 선수들에서 툭이나 던지거나 이런 큰 힘을 딱 써야 될 때 상지 힘을 써야 될 때 상지만 쓰지 않고 하지 힘을 써야 될 때 하지만 쓰지 않고 골반이나 체간이나 상지까지 연결해서 힘 발생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 엘리트 동작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진짜 기능선이에요. 그래서 근막경선 입장에서 진짜 상하지를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선도 9, 10, 11 오케이? 전방에 있는 기능선과 후방에 있는 기능선과 1측, 옆에 있는 기능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90, 11, 3개를 넣는 겁니다. 진짜 기능선. 뒤에 있는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오른쪽 라티스무스 돌지, 왼쪽 맥시무스 타고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로 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후방 기능선 중에 반대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방 기능선이 팩메이저, 렉투스 오브도미니스 이런 반대쪽 어덕터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얘는 반대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측이라는 건 옆쪽에 있는 겁니다. 광배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외복사근, 그 다음에 사토리우스로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진짜 기능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차려고 할 때 상지가 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오른발로 차고 뭐 이런 것 동작들을 좀 수행을 하죠. 그런 의미들로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선, 얘가 이제 진짜 기능선이다라고 해서 전방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거, 그 다음에 1측 옆에 있는 걸로 나눠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이건 진짜 기능선이니까 자세성 기능은 없는 거야.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은 안 하는 거야가 아닌 거죠. 기능선 안에서도 예를 들면 얘가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하더라도 얘는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확장을 하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이 심부 전방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개별뼈대 근육 관점에서 근육 단위에서 논하지 않았던 거,
이름이 심부에 있대요. 그리고 전방이에요. 딥 프론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딥 프론트 라인은 심부 전방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지 쪽에서 보게 되면 아래 다리에 레그의 뒤쪽 구획에서 올라와요. 엄지발가락 굽히는 근육들,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발가락 굽히는 근육들로 해서 올라오게 돼요. 심부 전방선인데 왜 뒤쪽에서 올라오게 될까? 뒤쪽 구획에서 올라와서 어덕터 근육들을 타고 QL 머슬, 소아스, 호흡 관련돼 있는 근육들, 사각근, 심지어는 턱관절 씹는, 음식물 씹는 근육들,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심부 전방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부 전방선은 이게 내부 장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안테리어, 척추뼈 몸통 앞쪽에 우리가 전종인데 안테리어 롱디튜디널 리가먼트라고 하는 인대가 있잖아요. 척추 몸통 뼈대 앞쪽으로 해서 요 인대와 또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나토미 트레인즈에서 이야기하는 12가지의 근막경선은 근육들만 이루어져 있는 게 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패시브한 구조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부 장기하고도 또 연결되어져 있고 심지어 혀로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심부 전방선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11가지의 근막 경선에서 논하지 않았던 심부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구나. 그래서 딥 프론트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가지의 근막 경선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굳이 교재를 보지 않더라도 논했던 12가지의 근막 경선, 오케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이 디파샤라는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인대나 관절 주머니나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다. 말초신경이나 혈관들, 힘줄들도 포함이 돼 있는 구조다. 그게 근육근막에 대한 연속성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특히 근막 경선, 위아래로 연결돼 있는 거. 이거 힘줄들, 인대들 대부분 연결돼 있잖아요. 그 큰 개념들, 틀을 놓으시고 12가지의 근막 경선의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앞으로.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큰 줄기 잡으시고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강조드렸던 기초적인 개념의 개별뼈대 근육 관점의 구조적인 이해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셔야 12가지의 근막 경선에 대한 구조들이 확장을 할 수 있다. 자, 굳이 넘버링으로 표현을 하면, 약자로 좀 쓰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뭘 얘기를 했죠? 발생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앉고 쓰고 걸으려면 표면 후방선이 우선 쪽으로 발달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슈퍼피셜 백 라인이 아마 이 저자가 가장 먼저 12가지의 근막 경선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한 내용이다. 여기에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이 있다. 확장하고 싶으시면 슈퍼피셜 백 라인도 오른발 왼발 나눠볼 수 있다. 무릎 굽혀볼 수 있다. 한 발과 한 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확장은. 그 다음에 얘와 대칭이 되는 슈퍼피셜 프론트 라인이라는 구조가 있더라. SCM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갔던 앞쪽에 있는. 그 다음에 라테랄 라인이라고 하는 외측선이 있더라. 다 자세나 운동 기능이 있는 거다. 오른쪽 왼쪽이 있다. 요 세 가지를 근막 경선 입장에서 오케이, 기초선이라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기초선과 대비가 되는 기능선들이 될 텐데, 네 번째로 무슨 근막 이야기를 했죠? 스파이럴 라인, 나선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발 왼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그래서 오른쪽 나선선은 오른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척추세운 근육 통해서. 왼쪽 나선선은 왼발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구조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을 4개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무슨 선 이야기했죠? 암라인, 상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지선. 4개니까 오케이, 전방에 2개, 후방에 2개. 전방에 왜 2개? 표면과 심부. 후방에 왜 2개? 표면과 심부. 차이점, 바이셉스, 트라이셉스, 표면에 있는 것 같지만 기시정지 관점을 본다면 오케이,
바이셉스와 트라이셉스는 심부 상지선으로 나눠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경막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다. 그게 표면에 있는 상지선이라 앞쪽에 있는 경막, 뒤쪽에 있는 경막. 심부 전방 상지선은 엄지손가락으로 간다. 심부 후방 상지선은 새끼손가락으로 간다. 이런 구조적인 맥락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막경선 입장에서 상지선을 같이 기능을 할 거냐 아니면 분리해서 기능을 할 거냐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9번과 10번과 11번을 묶어서 펑셔널 라인이다. 진짜 기능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후방에 있는 거 약자로 쓸게요. 전방에 있는 거, 1측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1측에 있는 거 라티시무스 돌지 외복삭은 봉공근으로 연결이 돼 있더라. 후방에 있는 거 라티시무스 돌지 반대쪽 맥시무스 반대쪽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로 연결이 되더라. 전방에 있는 거 팩토랄리스 메이저 렉투스 오브도미니스 반대쪽 어덕터로 연결이 되더라. 이런 관점으로 해서 확장을 시키시면 되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지금까지 논하지 않았던 디프론트 라인이라는 것들이 있다. 심지어 혀, 씹는 근육, 얼굴 표정시키는 근육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다. 가로막, 멀티피두스, 요방형근, 소아스 근육들, 어덕터 근육들 다 연결되어져 있다. 단, 이름은 심부 전방선이지만 미안하지만 하지 뒤쪽 구획에서 올라온다.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근육,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 통해서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쪽에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앞쪽, 뒤쪽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들 좀 생각하셔서 확장시켜 가시면 되는 맥락입니다. 여기까지가 12가지의 근막경선에 대한 간략한 구조들을 조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낯익어지고 고객과의 서비스 점점에서 내가 그동안 개별뼈대 근육 관점에서 자세나 운동을 평가했던 걸 근막경선 입장에서 자세나 운동을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개별뼈대 근육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이해하고 기능을 평가하고자 했던 그 자세성 기능과 운동성 기능 똑같다. 근막경선 입장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다. 단 개별뼈대 근육 관점에서 자세성 기능 오케이 등척성이야. 개별뼈대 근육의 등척성 기능이 지금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늘어나야 되는데 패시브하게 늘어나야 되는 건지 이센트릭 컨트랙션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지 이런 관점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보면 이제 운동 조절이나 이런 관점으로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관점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성은 결국 구심성이냐 아니면 원심성, 편심성 수축이냐 라는 개별뼈대 근육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다. 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2가지의 근막경선은 근육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패시브 원구조도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 구조적인 맥락들은 우리가 뒤쪽에서 왜 그런가요? 라는 거는 뒤쪽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결정적인 것들은 앞쪽 슬라이드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가로 방향으로 연결돼 있잖아. 경막이라는 구조가 있네. 이거 뭐야? 결국은 뼈에 가서 뼈막, 골막에 가서 부착을 해버리는 거구나. 아, 힘줄 조직이라는 게 뼈에 가서 붙는다라는 의미가 그 뼈에 뼈막에 가서 부착을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으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요 개념까지가 어떤 12가지의 근막경선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액티브한 구조와 패시브한 구조들을 녹여 넣어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맥락. 자세, 움직임. 능동적인 움직임, 수동적인 움직임. 저항운동, 등척성, 구심성, 편심성. 단관절, 다관절. 기준 자세 바꿔가면서. 이런 맥락이 근막경선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제가 아나토미 트레인즈에서 이야기 드리는 우리 과정 안에서 채널 멤버십 안에서 파샤 시스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구조들이 됩니다. 이 구조들의 소위 말하는 자세나 운동 기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별 근육 관점에서 녹여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얘네들이 지금 액티브한 구조, 패시브한 구조가 뭐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티슈,
티슈, 조직 관점에서 그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조직? 결합 조직 관점에서. 아, 연결되어져 있겠구나. 그러네.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고 있겠네. 그러면 이 조직의 세포, 저 조직의 세포, 어떻게 정보 교환을 할까?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는데, 그리고 제3의 순환계통이라고 하는 혈관계통과 신경계통이 아닌 근막계통, 근막만개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통증도 신경성 통증, 혈관성 통증, 근막성 통증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확장하시는 그런 길목에 이제 진입하는 시작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왜 조직이라는 구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근막의 세계라는 파트에 들어가서 근막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구조적으로 이렇게 수축성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는 거구나, 역학적인 스트레스를 근막이 적절한 뻣뻣함을 갖고 있어야 분산을 시켜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운동학에서 그런 표현들을 썼죠. 개별뼈대 근육이 한 100% 정도 힘 발생을 했다라고 치면 30% 정도는 개별뼈대 근육 안 밖에 있는 근막이라는 걸 통해서 힘이 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잖아요. 장력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장력 발생을 하는 게 이제 파샤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학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 돼요. 저번 시간인가요? 어떤 물체가 부러지려면 이 물체들을 이루고 있는 분자 결합이 깨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몸도 마치 물체라고 보면 내 몸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분자와 분자 간의 결합들이 조금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장력 발생을 하게 돼요. 조직 안에서. 이 장력 발생되어져 있는 맥락들을 정보 전달을 파샤 시스템, 아나토미 트레인즈에서 12가지의 근막 경선을 얹어가지고 트랙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트랙, 그 다음에 정착점, 모니 스테이션이라는 개념들을 쓰게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개별뼈대 근육에 대한 구조적인 맥락들이 많이 활용이 되게 돼요. 그런 맥락들을 좀 보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GCM, 가스트로크네미우스 머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디알 쪽 헤드가 있고 라테랄 쪽 헤드가 있죠. 그냥 숙제 아닌 숙제 경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GCM의 메디알 헤드와 라테랄 헤드가 분리해서 기능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분리해서. 햄스트링에 메디알 파트와 라테랄 파트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햄스트링의 메디알 파트와 햄스트링의 라테랄 파트가 분리해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들에서 근막 시스템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단서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시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아나토미 트레인즈에서 이야기하는 12가지의 근막광선의 간략한 구조와 기능적인 이야기를 조금 논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마친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족한 기초적인 개념들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고, 적어도 근막경선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앞쪽에 1시간 정도 라이브로 진행이 됐던 그 인트로 영상이 있어요. 이 안에 결정적인 지식들은 다 던져놨거든요.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좀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후의 영상들도 접해보시면 아마 실제 고객과의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의 통증 조절이나 운동 조절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로 12가지 근막경선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무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